수천만 원대 광고 계약 소식이 터진 순간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때 옷차림이 촌스럽다며 뒤에서 비웃음을 당했던 순자가 이제는 대기업과 글로벌 브랜드가 먼저 찾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방송 안팎에서 조용히 상처를 삼키던 사람이 가장 큰 시장의 선택을 받으며 모두의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솔로 30일기에서 순자는 처음부터 요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앞세우지도 않았고 남을 밀어내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수는 적었고 태도는 차분했으며 자기소개에서도 따뜻하고 소박한 분위기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용함이 일부 출연자들에게는 만만함으로 보였던 듯합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옥순, 영숙, 정숙이 있었습니다. 방송 당시와 촬영 이후 대기실과 단톡방 뒤편에서 순자의 착장을 두고 촌스럽다, 패션 감각이 떨어진다며 비웃었다는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한 사람의 취향과 분위기를 조롱했다는 의혹이 대중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자는 그때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맞받아치지도 않았고 긴 해명문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알면서도 그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광고 계약 소식이 전해진 뒤 측근을 통해 처음으로 당시의 모멸감을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대기실과 단톡방에서 내 옷차림을 두고 대놓고 비웃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그 패션과 정서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순자가 입었던 스타일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관련 브랜드는 완판 신화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촌스럽다고 깎아내렸던 감각이 결국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증명된 셈입니다. 이 장면이 더 통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광고비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대의 전속 계약은 순자가 가진 영향력을 숫자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은 시장의 반응입니다. 대중은 누가 진짜 매력을 가졌는지, 누가 조롱 속에서도 자기 색을 지켰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반전은 순자의 과거였습니다. 파일 속 내용에 따르면 순자는 31기 출연진 중에서도 유일하게 19세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이만 어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창작물과 출판 비즈니스를 통해 스스로 수익을 만들고 자신만의 자산을 구축해왔다는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또래가 아직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 순자는 이미 자신의 이름과 감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기성문당과 디자인 업계의 높은 장벽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계약을 성사시키며 조용히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방송에서 드러난 순자의 차분함은 약함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습니다. 그래서 순자의 자기소개는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녀는 수익을 과시하지 않았고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떠들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타이틀이나 직업 간판을 앞세워 사람을 판단하던 이들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말로 자신을 부풀리지 않았고 결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영식이나 일부 남성 출연자들은 직업적 타이틀과 사회적 조건을 앞세워 사람을 재단하는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순자의 겸손은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겸손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실력은 광고계의 선택을 통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상철의 발언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변호사라는 사회적 타이틀을 가진 그는 블로그를 통해 한쪽만 100% 잘못인 경우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가 아직 선명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중립은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중은 그 말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촬영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식의 설명도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분위기였을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오래 남는 상처였을 수 있습니다. 순자가 직접 큰 소리로 다투지 않았다고 해서 조롱과 비하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 수천만 원대의 광고 소식은
그래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순자는 누군가를 공격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폭로전으로 판을 흔든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자리를 지켰고 자신의 감각과 이야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기업과 글로벌 브랜드가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옥순영숙 정숙이 과거 순자의 옷차림을 두고 비하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읽힙니다. 그 말들은 순자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순자가 얼마나 독자적인 분위기를 가진 인물인지 부각시키는 반대 증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조롱은 시간이 지나 순자의 브랜드 가치를 설명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광고계는 냉정합니다. 화제성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지 신뢰도, 대중 반응, 구매 전환력까지 모두 따집니다. 그런 시장에서 순자가 수천만 원대 계약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것은 그녀의 영향력이 단순한 동정 여론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이제 논란의 피해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반응하는 독보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완판 신화라는 표현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순자가 입은 옷 보여준 분위기 유지해온 정서가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움직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촌스럽다고 말했던 스타일이 실제 시장에서는 가장 뜨거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반전은 없습니다. 대중의 분노가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순자가 성공했기 때문에 환호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사람을 얕보고 뒤에서 평가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했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와 정반대에 서 있던 순자가 결국 가장 큰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순자의 성공은 복수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조용한 증명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상대를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올라섰습니다. 말싸움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지 않았고 자신의 가치가 시장과 대중에게 발견될 때까지 견뎠습니다. 그 결과 그녀를 향한 조롱은 낡은 소문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광고계가 주목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솔로 31기를 둘러싼 단순한 출연자 논란을 넘어섭니다. 한 사람을 함부로 평가했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 어떻게 부메랑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자기 힘으로 길을 만들었던 사람을 단지 겉모습과 옷차림만 보고 낮춰보았던 태도는 결국 가장 초라한 판단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순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에 갇힌 인물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대 광고 계약 억대 몸값이라는 말, 완판 신화, 그리고 10대 시절부터 쌓아온 창작과 비즈니스 능력까지. 이 모든 요소가 모여 그녀의 서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조롱당하던 피해자가 아니라 침묵으로 버티고 결과로 말한 승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자는 가장 시끄러운 논란 속에서 가장 조용하게 버텼고 가장 선명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촌스럽다고 비웃던 말들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영향력은 숫자로 남았습니다. 순자의 서사가 강하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녀가 성공을 과시하기보다 끝까지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터뜨리고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맞불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시끄러운 말들을 정면으로 소비하지 않았고 그 대신 자신의 삶과 일의 흐름으로 답했습니다. 그 침묵은 약자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가치가 언젠가 드러날 것을 아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창작과 출판, 비즈니스로 결과를 만든 사람에게 몇 마디 조롱은 잠시 아픈 말일 수는 있어도 삶 전체를 흔드는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이미 방송 밖에서 자신의 세계를 세운 사람이었고 이번 광고 계약은 그 세계가 대중 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옷차림이 촌스럽다. 패션 감각이 떨어진다는 말은 결국 그들의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패션은 단순히 비싼 옷을 걸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분위기를 알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미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순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남들과 달랐습니다. 대기업과 글로벌 브랜드가 순자에게 관심을 보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브랜드는 단순히 예쁜 얼굴만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고 싶어 하는 서사를 봅니다. 순자에게는 조용히 견딘 시간,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쌓아온 독립성, 그리고 논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톡방과 대기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시작된 조롱이 어떻게 공개된 시장의 심판을 받는지 보여줍니다. 좁은 방 안에서는 몇 사람이 한 사람을 쉽게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 앞에서는 다릅니다. 결국 사람들은 누가 더 진정성 있는지, 누가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왔는지 판단합니다. 순자는 그 판단에서 이겼습니다. 상철의 중립론이 힘을 이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갈등을 양쪽의 문제로 나누어 버리면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상처가 구체적인 말과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면 기계적인 중립은 공정함이 아니라 회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대중이 상철의 말을 차갑게 본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순자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입니다. 수천만 원대의 티어원대 계약은 시작일 뿐일 수 있습니다. 완판 신화와 먹다대 몸값이라는 말이 계속 따라붙는다면 그녀는 예능 출연자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낮춰보았던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말은 순자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순자가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든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가받을 수 있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의 취향과 삶을 함부로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순자의 성공은 바로 그 단순한 사실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수천만 원대 광고 계약은 단순한 계약서 한 장이 아닙니다. 순자가 견뎌온 시간에 대한 대중의 응답이자 그녀가 지켜온 감각에 대한 시장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했던 사람들에게 던져진 가장 차가운 질문입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 정말 촌스러웠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